세월호 참사 뒤 7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날 배가 왜 침몰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모릅니다. 사고 직후 검찰과 해양수산부는 조타수의 실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엔진 이상 같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선체를 인양하고 나서 2018년엔 두 종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선박의 진로를 변경하는 조타 장치의 문제를 지목했고 또 다른 보고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른바 열린안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침몰 원인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외부 충격 때문에 급히 항로를 바꿨을 가능성이 담겨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조타수 조모 씨의 증언입니다. 어디에 이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희 배의 그 날개 부분에 뭔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날개라고 얘기하면 스타빌라이저 얘기하는 겁니까? 예.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목포 신항. 피난전기라 불리는 스테빌라이저가 보관돼 있습니다. 배 중심부 아래 왼쪽과 오른쪽 양쪽에 달려 있던 겁니다. 여길 기준으로 이렇게 선체 내부 쪽으로 경납이 되어 있다가 작동을 시키면 외부로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축과 날개로 돼 있는데 날개를 움직여 배의 흔들림을 줄여줍니다. 날개는 최대 25도까지 돌아가게 돼 있는데 세월호를 인양해보니 왼쪽 날개가 50.9도까지 돌아가 있었습니다. 좌연 핀 스테빌라이저가 비정상적으로, 그러니까 한계각을 비정상적으로 벗어나서 비틀림 현상이 발견됐다. 날개가 이렇게 비틀리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해저면과 충돌해 돌아갔거나 침몰 전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입니다. 사참위는 시험용으로 제작한 스테빌라이저와 세월호의 오른쪽 스테빌라이저를 떼내 실험을 벌였습니다. 저희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또 실험으로 유사한 장비를 제작해서 실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론 해석한 결과하고 실험한 결과 비슷한 크기의 이 회전 하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 날개가 25도를 넘어 돌아가려면 약 160톤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배가 해저면에 부딪히면서 받은 힘은 어느 정도일까? 사고 지점의 실제 해저면보다 보수적 기준인 자갈 45%를 적용해 힘의 크기를 계산했더니 결론은 최대 약 70톤을 넘지 않는다였습니다. 사참위 관계자는 실험 결과로 볼 때 세월호 자연 스테빌라이저의 변형이 해저면과 부딪혀 생긴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남는 건 침몰 전 운항 중 무언가와 부딪혀 변형이 일어났을 가능성입니다. 사참위는 이런 연구 결과를 오는 5일 조선학회에서 발표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침몰 원인을 조사하면서 최근 사참위가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건 이 세월호에 실려있던 자동차들의 블랙박스입니다. KBS 취재진이 전문업체에 의뢰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봤더니 뭔가 저항을 강하게 받은 듯한 소리의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입니다. 세월호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블랙박스엔 이런 소리 말고도 귀에 안 들리는 주파수대의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주파수 분석 업체 중 손꼽히는 전문 업체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어진 오전 8시 49분 40초. 화물이 넘어지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주파수대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쿵쾅쿵쾅한 소리들, 내부 화물이 넘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화물이 넘어지기 4초 전인 8시 49분 36초. 200여 블랙박스 들어오시면은 방금 들으셨습니까? 끼익한 소리가 들렸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걸 추출해서 만드는 이용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게 역시 이전에 없었던 소리,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출력이 30Hz 정도의 소리인데 약간 좀 고주파음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끓긴 소리 정도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소리 직후 기존의 주파수 대역 음압이 비정상적으로 커집니다. 39Hz와 47Hz대 소리는 이전보다 약 2배,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10Hz대 음압은 4배나 커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약 10초간 이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 39Hz와 47Hz는 엔진 소리로 추정됩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10Hz 대역은 추진기 계열로 추정되는데 프로펠러와 엔진룸을 연결하는 축, 프로펠러 샤프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힘이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이. 소리가 커졌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엔진이 운행하거나 안 그러면은 이 배가 운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항력을 많이 받았다는 소리거든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강한 조류나 배가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전 데이터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그때는 지금 이것처럼 이게 4배 정도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이런 그때 2배 이상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론 걸리거나 부딪혔을 가능성인데 스테빌라이저가 무언가와 충돌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사참위는 시뮬레이션과 모형 실험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네, 이 문제 취재한 윤보미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앞서도 여러 잠정 결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보고서 내용 외부에서 뭔가 충격을 받았다는 건 이제 결론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참위는 아직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충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력하다, 높다 이런 표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번 금요일에 토론자로 지정돼 있는 조선학회 전문가 3명의 자문을 먼저 구해봤는데요. 네. 이 연구 자체에는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연구 결과를 바로 외력설로 연결짓기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이제 밝혔는데요. 네. 그래서 더 확실한 결과를 얻으려면 추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참위도 학회에 이 문제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모습이에요. 네, 남은 증거가 워낙 적다 보니까 쉽게 결론 내리기도 어렵지만 세월호 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그동안 논란도 많았었죠. 특히 또 내인설을 주장하는 쪽이 아직 그 주장을 접지 않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인설은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세월호 조타 장치가 고장나서 타가 제대로 먹지 않고 우연으로 완전히 돌아가면서 침몰로 이어졌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사참위는 실험 결과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사참위는 인양 직후의 사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밸브 외부의 덮개 부분이 파손돼 있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것으로 볼 때 기계적 고장이 아니라 솔레노이드 밸브가 그렇게 고착된 채로 발견된 건 외부 충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충격. 네, 사참위는 이 결과 역시 다른 학회에 가져가서 또 검증을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 보고서 내용처럼 세월호가 무언가와 부딪힌 거라면 그게 무엇일 가능성이 큽니까? 이게 말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네. 우선 침몰 지점에 암초 같은 자연 지형 지물이 없습니다. 이 해저에서 스테빌라이저가 과회전할 정도의 강한 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일부 사참위 관계자들은 잠수함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앞서 선조위 때도 이 부분을 공식 조사하면서 잠수함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요. 네. 당시 우리 해군을 상대로 잠수함 운항 일지까지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잠수함은 탐지하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 잠수함이 와 있었을 가능성은 아직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 부분은 군사 기밀의 영역이어서 접근 자체가 사실 어렵습니다. 네. 외력설에 보다 확신을 갖게 된다면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윤보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